한번 풀어내 보겠습니다. 저는 저의 성격부터 제가 여기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주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이제 지혜로운 아버지, 성실한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는 아주 헌신적인 분이셨거든요, 자식들에게. 그래서 아주 헌신적인 어머니 밑에서 그냥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별로 힘들지 않게 살았었어요. 그렇게 살면서 근데 부모님이 아주 평범하신 분이었거든요. 평범한 속에서 저희는 되게 잘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엄마 아빠는 너무 평범한데 저는 평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 부모님이 따라가 줄 수가 없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고3 때부터 전 친구들이 막 마이마이 카세트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사고 싶다 얘기할 때 저는 사야 되겠더라고요. 무조건 사야 되고 또 이렇게 옛날에 혹시 프라이빗 아나요? 제 세대 분들 아시죠? 프라이빗 1층에 버버리 매장이 있었어요. 그 버버리 매장 앞에 이렇게 목도리가 달려있는 게 보면 그 고3 때 그게 사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부모님이 주는 용돈을 받고 나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고3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각종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27가지 했어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 아르바이트를 투잡으로 했었던 거거든요. 피자헛을 하는데 피자헛은 6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게 해요. 그 임금제에서. 그럼 피자헛을 끝나고 나면 제가 소주빵도 가고 또 안경점도 가고 또 백화점도 가고 그때는 대백도 있었거든요. 대구 백화점 아세요? 네. 그죠? 이거 다 아시죠? 대백 가서도 하고 그렇게 제가 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는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저는 남편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제가 고른 것 같아요. 남편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집으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게 옷을 강했었어요. 그래서 1년을 제 레이더망에서 제가 계속 감시하면서 어떻게든 만날 계기를 가지면서 결국은 결혼까지 꼬리를 해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때 최종적으로 저희 남편이 아주 가장 친한 친구가 저희 스폰서님인데 그렇게 저를 만나지 말라고 말렸다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꿈은요, 저는 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될 꿈은 있었는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가 봐요. 그래서 각종 신문 방송하다 신방까지 다 떨어졌어요. 얘기 다 떨어지면서 부모님이 억지로 저를 간호학과로 보내셨어요. 그냥 돈이나 벌어서 시집이나 잘 가라 해서 저를 멀리 보내지 않고 재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멀리 보내지 않고 간호학과로 저를 억지로 밀어 넣었었어요. 밀어 넣으면서 저는 한 학기는 학교를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안 들어가고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를 잘 안 다녔었어요. 안 다니면서 학과 경고를 먹을 때까지 오더라고요. 오면서 그 교수님이 연락이 와서 실습은 꼭 가라. 실습을 안 가면 진짜 학사 경고를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습을 갈 이유가 있나 그냥 재수를 할 건데 라는 생각으로 그냥 실습을 갔어요. 갔는데 첫 실습을 딱 가서 못 볼 걸 보고 말았어요. 그냥 거기에 수간호사가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수간호사분이 그때도 기억나요. 너무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호사들이 이렇게 막 지시를 하는데 제 안에서 저거 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지시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저거 나 수간호사 뭔지는 모르겠지만 수간호사 해봐야 되겠다는 딱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때부터 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다니면서 저는 수간호사가 됐어요. 32살에 일찍이 남들은 이제 지금 아직 40살이 돼도 수간호사가 안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종합병원에서 제가 32살에 일찍이 수간호사가 되셨어요. 되면서 남들보다 일찍이 수간호사가 됐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보고 있었고 남들의 경계하는 눈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하면 저에게 주어지는 게 뭐가 있냐면 더 많은 업무였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너는 잘하니까 하면서 저에게 병원 전 직원의 서비스 강사를 맡아봐라. 그래서 저는 서비스 강사 자격증을 또 따로 가요. 따라가서 저는 전 직원의 서비스 강사 자격증을 또 연구해가지고 직원들에게 또 교육을 시켰죠.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은 그냥 저는 그게 성취감이 좋았던 거지 이때 저한테 인센티브를 준 거는 한 달에 10만 원을 더 줬던 것 같아요. 심하죠? 저희 외부 PPT 자료를 하고 강사를 하고 해도 제가 한 달 10만 원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받으면서 서비스 강사직을 또 하면서 또 병원에서는 요즘에는 웃음치료가 대세라더라. 너가 웃음치료 강사 자격증을 따라가 하면 저는 또 따라가는 거예요. 따고 와서 웃음치료 강사 자격도 하고 막 그거를 정말 열심히 병원에서 그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거의 저의 삶은 5일은
병원에서 오리를 하고 토요일만 되면 저는 짐을 싸들고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어요. 그게 저의 일생에 아주 즐거운 낙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러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5일 열심히 일하고 이틀은 여행을 다니고 그 삶을 계속 쳇바퀴 돌듯이 저는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저는 이분을 원래 알고 있었지만 이분을 계속 들여다보게 돼요. 이분이 저희 지금 1대 스폰서님들이거든요. 저희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분의 와이프셨죠? 이분이 누스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병원의 간호사였고 저희 스폰서님은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누스킨이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또 다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열정적으로 저에게 누스킨 얘기를 하면 열정적으로 누스킨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또 아프셨거든요, 스폰서님이. 아픈데 왜 하나하다 못해서 또 그런 것까지 하노? 하지 말고 집에서 그냥 재활이나 받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개모임을 하면 끊임없이 스폰서님은 보상을 풀고, 왜냐하면 저와 남편은 돈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앞에서 계속 보상을 풀면 저는 듣지 않고 또 제품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그렇게 계속 삶이 2년 동안 반복이 됐었어요. 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2년 동안 제품을 하나 안 사주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참 못됐죠, 그죠? 그런데 그 2년 동안 제가 본 카스에서는요, 조경사님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흰 티셔츠 입고 그냥 목베 바지 입고 다니시는 분이라면 언제부턴가 이렇게 정장 차림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경사님이 카스에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이렇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제가 서비스 강사를 했잖아요. 직원들이 잘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이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바뀌거든요, 절대로. 근데 직원들에게 아무리 서비스 강사를 해도 직원들이 친절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경사님에게 물었던 거는, 조경사님, 너 사장님 이 강의에서 도대체 어떤 강의를, 너희에게 어떤 세뇌를 시키길래 이렇게 변화가 되노나? 그 강의가 정말 궁금하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 안에서 제가 카스에서 보면서 변화된 삶이 아마 제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 바디바를 만났어요. 이 바디바를 제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요. 조경사님 둘째 아이 돌잔치 답례품에 뽀로로 포장지에 딱 포장돼가지고 그게 있었거든요. 있는데 저는 그게 바디바라면 안 가져왔을 거예요. 안 가져왔는데 저희 아들이 뽀로로라고 한 개 들고 오고 저희 딸도 뽀로로 포장지 나도 한 개 들고 올게 하고 들고 와서 2개를 들고 집에 딱 왔는데 그게 바디바인 거예요. 근데 바디바인데 그 앞에 딱 이렇게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타이밍이 간호사여서 발에 습진이나 무좀이 좀 심했거든요. 근데 약을 먹지 않았어요. 약을 먹으면 살이 찌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습진의 턱을, 무좀의 턱을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때 보고 이게 과연? 이러고 제가 네이버를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이버를 보면서 아, 바디바가 약산성이 뭐지? 왜 약산성이지? 이걸 계속 제가 네이버를 보면서 바디바를 그때부터 발에 씻고 문지르면서 발톱을 바르고 잤어요. 그때 저희 남편이 계속 저한테 비아냥거렸거든요. 난리 났다고 그냥 그만하라고 계속 그랬는데 저는 바르고 자고 그걸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3주가 지났는데요. 정말 신기하게 제가 발톱 무좀이 엄지발가락에 발톱 무좀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새 발톱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누스킨 다단계는 별로지만 바디바는 괜찮은가 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 또 조경사님의 반짝반짝거리는 얼굴이 제가 호기심이 드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듯 저한테 화장품을 조금 권해봐. 이게 약산성을 권해주더라고요. 약산성을 쓰면서 또 이런 제품 써보고 갈바닉 써보고 그러면서 저는 그 이후로 한 2년 동안 계속 조금씩 쓰는 매니아로 매김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TR90이 선 런칭이 됐거든요. TR90이 선 런칭이 되면서 간호사들이 아주 지금 바깥에 나가보자 모든 사람들이 다 다이어트 하고 싶지 않나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죠. 간호사들 군단들이 다이어트에 뭐가 있다 하면 전부 다 6, 7명이 가가지고요. 한약을 지어와요. 또 이게 괜찮다 하면 다 신약을 지으러 가요. 그래서 같이 다 다이어트를 하는 거거든요. 하면서 우리 다 몇 킬로 뺐다 하고 다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 TR90이 선 런칭이 되면서 저 일하러 제가 6명이가 7명을 이렇게 소개를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딱 이제 런칭이 되면서 이게 나왔어요. 그때 조경사님 저한테 언니야 지금 대접이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필요 없다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그냥 난 대접 안 할 거니까 그냥 그대로 날 놔둬라 하고 저는 그때 대접이 2013년도에 한 번 됐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때 아마 TR90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나는 사업할 생각 없으니까 그냥 나는 제품만 쓰고 있을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또 시간이 1년이 지났어요.
지나면서 저는 시간이 지나고 수강사가 너무 편하고 돈은 한정돼 있고 쓰는 가락은 많고 그러면서 맞잖아요. 점점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나요? 삶이 질이 좀 높아지면서 자꾸 더 쓰다 보면요 돈은 자꾸 모자라요. 그때 저는 아들을요 수영 강습을 개인 수영 강습을 시키고 있었거든요. 아들과 딸과 그 둘이서 못 보내니까 신랑과 제가 다 같이 수영 강습을 하면서 한 달에 딱 110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1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수영 강습을 시키는데 6개월째 딱 되니까 돈이요 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뭐 그런 게 있죠. 왜 어떤 사람을 시키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게 쫓일까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진짜 딴 돈도 더 필요 없고 딱 100만 원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요. 새벽에 남들이 모를 때 우유 배달을 할까? 그냥 운동하는 셈 치고 우유 배달을 할까? 신문 배달을 할까? 하면서 제가 알아봤어요. 근데 그 새벽에 2시간을 해도요 한 달에 30몇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요. 100만 원을 투잡으로 벌기에는 벌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마 조경사님 알려다는 모르겠어요. 제가 커피숍을 창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게 목한보라고 있었어요. 그 흥해 쪽에 그때 샀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때 딱 목한보를 하는데 인테리어 창업비와 다 만들어 놓은 거에서 4억 6천이 드는데 아는 분과 이렇게 동업을 해서 2억 얼마를 하는데 내가 1억 6천을 빚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둘이 같이 하자. 그리고 4명이 지 남편과 우리 남편이 뛰어들어서 하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감가상각비를 다 따지면 5년 정도를 미치듯이 해야 그 돈이 다 빠지고 그 이후부터가 내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거 하나가 죽겠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서 100만 원 벌지 어디서 100만 원 벌지 더 이렇게 캐릭 생각하고 있을 때 저는 뉴스킨이 절대 내 기회에 안 들어왔었거든요. 뉴스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100만 원을 어디서 벌까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을 타이밍에 참 타이밍도 좋았어요. 이때 저희 남편이 조교사님과 무슨 게임을 한 것 같아요. 하면서 오빠 내 소원 들어줄래? 라고 했었어요. 하면서 그 소원이 뭔데? 그러니까 랠리에 와라 이렇게 소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갈게. 단 영란이랑 같이 갈게 이래 된 거예요. 옆에서 난 난리 나고 혼자 가라 하고. 그러니까 조교사님이 그때 오빠야 와라. 왜냐면 2명이면 1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이죠. 그러니까 조교사님이 그때 오빠야 와라 이래 된 거예요.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영란이 안 가면 안 간다 이래 된 거예요. 끝까지 계속 그러다가 조교사님이 그럼 들어오던지 이렇게 됐어요. 그 주말에 경주를 가면서요. 차 안에서 남편이랑 얼마나 많이 싸운지 몰라. 이 주말에 여행 가야 되는데 왜 나를 이 랠리로 초대해가지고 네가 왜 게임에서 져가지고 됐냐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 랠리장에 갔는데 그때 표정 별로 안 좋잖아요. 이때도 정지원 사장님이 투잡을 할 때였거든요. 이 두 분 앉은 모습을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찍었어요. 이때 랠리에 탁 오면서 저는 이때까지 이 카스에서 본 것과 조경사님이 본 이 뉴스킨이 저한테는 전부였잖아요. 근데 이 랠리를 갔는데요. 거의 그때 기억으로는 1200명 정도가 왔대요. 그래서 울트라 에센스니까 이 시연도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전부 다 젊고요. 얼굴이 발작거리는 거예요. 저는 직장에서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데 얼굴이 축 처져가지고 완전 악건성이 와가지고 피곤한 얼굴로 앉아있는데 전부 다 그 안에 열정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여기 뭐야? 이 집단 사람들 뭐지? 제가 궁금함이 딱 드는 거예요. 들면서 내가 모르는 게 뭔가 있네. 나는 지금 우물한 개구리에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강의를 해주신 분이 이영건 박사님이었어요. 그 경제학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 트렌드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경제 흐름은 계속 발전할 건데 너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너희는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으면 앞으로 좋은 제품들을 계속 쓰게 될 거야.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은 아마 너희들이 원하지 않아도 집에 하나씩 치약이든 뭐든 하나씩 다 있을 거야. 그러면 넌 어차피 쓸 건데 저한테 기회를 그렇게 주라고. 난 어차피 쓸 건데 10년 후에도 계속 쓰고만 있을래? 아니면 10년 후에는 넌 돈도 벌면서 쓰고 있을래? 라는 생각이 제게 딱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서 와 여기 1등 누구지? 라는 생각을 일단 나비네타에 내고 있는 조교사님 저 사람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비네타에 그때는 저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돈 많은 부자 욕심 아저씨같이 보이죠. 그때 신영태 장님이었어요. 나비네타에 내고 인정이었나 봐요. 근데 밥을 딱 먹고 있는데 제 눈에는 무슨 별나라 세계의 사람의 욕심 많은 부자 아저씨로 보였거든요. 저 사람 진짜 좋겠다. 이 1200명이 다 지거 아니야. 이 생각이 딱 들면 순간 와 도대체 이 일이 뭐지? 하면서 제가요 더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알아보면서
제 현실, 그때 이 인생 그래프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60살까지 일을 하는 게 저의 목표였거든요. 그 이후로는 남편과 함께 계속 여행만 다니리라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딱 얘기하면서 부모님, 과거 세대와 현재 세대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과거 세대에는요, 저희 엄마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25살쯤 되면은 보통 다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은퇴는 60살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35년을 일을 했던 거죠. 하는데 과거에는 일찍 죽어요. 단명이었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일찍 죽는, 그래서 우리는 35년 돈을 벌어서 한 15년 정도만 살면 되는 이런 시대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도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요, 벌써부터 어떻게 돼요? 75살에 죽나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72살이거든요. 아직까지 2시간 산 트레킹을 하세요. 너무 젊으시거든요. 지금 병원에도요, 70, 80살에 병원에 들어가잖아요. 최소한 병원에서는 10년, 15년 이상을 더 살려요. 살려야 돈이 되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일찍 죽지를 않아요, 병원에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요, 과거와 맞지 않아요. 근데 현재는 저희가 대학교, 대학원, 직장이 잘 취직이 되나요? 들어갔다 하면, 저희 대학을 나왔어요. 나와서 들어갔는데 200만 원도 잘 안 돼, 월급이. 그럼 나한테 적성이 맞나요? 아니요. 빨리 나오는 거야. 내한테 맞는 적성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30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요. 근데 은퇴는 너무 빨리 60살까지 직장에 두는 데가 잘 없어요. 지금도 막 빨리 은퇴를 하라, 빨리 은퇴를 해서 조기로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요, 거의 돈을 길게 벌어도, 직장에서 길게 벌어도 25년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기는 100세 시대가 온 거죠. 그럼 우리는 25년을 돈을 벌어서 50년에 대한 이 인생을 앞으로 시작을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딱 본 순간, 난 60살까지 일을 하고 40살만 더 살면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떻지라는 걸 딱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제 주위에 병원 사람들만 보잖아요. 직장인들만 본 거죠.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 친구 중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영업하는 사람도 사실 없어요. 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고 남편 월급과 저희 월급과 그 친정에서는 거의 식조달을 다 하고 그 아이들 키워주고 하니까 돈이 드는 게 별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직장 다닐 때요, 220만 원을 적금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때 직장 다닐 때 220만 원을 딱 버니까 제 주위에 제가 대구은행 밑에 지하에서 적금을 하나는 11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금을 넣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하길래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직원들한테 이렇게 적금 통장을 한 번씩 이렇게 뭐 하다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저는 제가 엄청나게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220만 원 벌면. 근데 이 돈이요, 모아가지고 아파트 제가 투자를 했거든요. 다 말아먹었어요. 이게 뭐냐면 정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직장인으로서 뛰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저는 220만 원을 모아서 60살까지 276개월 돈을 벌면 6억이 저한테 딱 모아지는 거예요. 그럼 난 60살까지 돈을 벌 건데 40년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2015년 자료예요. 2015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저 적정생활비, 두 부부가 살 수 있는 적정생활비는 그때 224만 원인데 아마 2019년, 내가 노인이 될 때면 300만 원도 모자랄 거예요. 그 300만 원 가지고 제가 산다고 치면 14억이 필요한 거죠. 그럼 저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완전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저는 너무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답은 혹시 조경사님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닌가? 그 뉴스킹이 답이 알고 있다는 건데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책을 보기 시작해요. 이 책에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 책에서 완벽하게 해주는 순간 와, 나 이때까지 잘못 살고 있었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다른 곳에서 잘못 살고 있었네. 난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고 싶다면 여기서 있는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저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 책에서 이 경제학 박사가 이 경제학 서적이 1위로 베스트셀러 나왔거든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책에서 이 직업 4분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직업 4분면이 뭐냐면 모든 직업이 통틀어가지고 이 네 군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봉급생활자, 내가 직장인이 되는 거죠.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해서 나오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돈을 버는 사람이
봉급생활자예요. 우리는 여기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죠. 이걸 하고 있다가 또 하나는 자영업자 분면이에요. 자영업은 그냥 자영업이 되나요? 소자본이라도 투자를 해야 돼요. 1,0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많게는 그죠? 2억이라도. 제가 아시는 분이 최근에 정관장을 하시려고 했대요. 창업 자본이 2억 6천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매출이 1억 매출이 나면 2천만 20% 가져가신대요. 그러면 중간에 다 떼고 하면은 본인한테 1억 매출을 내도 가지고 온 돈은 한 600, 700이 되더라고요. 그럼 돈이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는 동시에 나는 뭘 해야 돼요? 샷다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가게가 있으니까 문 안 열면 장사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투자 동시에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는 내가 알겠어. 그런데 또 사업가 분면이 있고 투자가 분면이 있다는 거예요. 직업에는 이 모든 네 가지 분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없는데 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얘들은 시간과 노동을 바꿔서 돈을 바꾼다. 얘는 시간이 아니라 시스템이 돈을 만든다라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무서운 건 전 세계의 95%의 사람이 여기 있대요. 그리고 전 세계의 5% 사람만이 여기 있다는 거죠. 이 벽이 엄청나게 두껍대요. 그러고는 더 무서운 거는 95%의 사람인데 돈의 흐름은 여기가 5%밖에 없대요. 돈의 흐름은 다 95%를 여기서 놀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95%의 사람이 5%의 돈을 막 나눠먹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95%의 돈을 가지고 5% 사람들이 나눠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블루존이 여기는 레드존인 거예요. 그래서 너가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절대로 오른쪽 분면에 가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너가 직장인이 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나 저 평생 부자가 될 수 없겠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들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직장인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다 자영업을 한대요. 자영업하다가 솔직히 말아먹는데요. 말아먹으면 그냥 직장이 최고다 하고 다시 여기서 계속 쳇바퀴 같은 사람이 되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이쪽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를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사업이 도대체 뭔데? 궁금하잖아요. 사업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스템을 만들래요. 어떤 시스템을? 이 대규모 자본을 들여가지고 경영 관리를 가져서 저보고 병원의 원장이 되라는 거죠. 300명 이상을 고용한 병원장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삼성 회장, 그다음에 LG 회장 이런 회장이 되라는 거예요. 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경영 관리 능력이 있나요? 아니요. 없는 거예요. 이런 리스크가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스템을 사래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사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입증된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사라는 거예요. 입증된 프랜차이즈라는 말은 맥도날드 우리 다 알고 있죠? 롯데리아 알고 있죠? 그죠? KFC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입증된 거거든요. 그 입증된 KFC를 사라는 게 아니고요. KFC의 본점을 사라는 거예요. 우리 살 수 있나요? 아니요. 못 사요. 저희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롯데리아만 차리려 해도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롯데리아 여기 사거리 앞에 거기 있었잖아요. 저희 옛날 병원 직원에 아시는 분이었거든요. 여기는 건물주만 살 수 있어요. 건물주만 살 수 있고 건물주가 아니면 아예 주지를 않아요. 롯데리아는. 베스킨라빈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큰 자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는요. 시스템을 만들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면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시스템을 활용하라. 시스템을 뭘 활용하라는 거지? 그러면 입증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증 요즘에는요. 시대가 시대인지라 네트워크 마케팅이 너무 널려있어요. 근데 그 입증된 네트워크 마케팅을요. 우리가 선배라는 능력이 잘 없어요.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정말 제대로 된 입증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는 거예요. 얘는 내 자본이 필요하지도 않고 내가 가게를 안 차려도 되는 거야. 단 내가 투자할 게 있는 거예요. 시간만 투자해가지고 노력만 투자해서 한다. 리스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크는 뭐냐면 내가 쏟아부은 1년이라는 시간만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해보라고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스킨이 이 사업 분면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장님 하는가 보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누스킨이 사업이라고 하는데 뭘 가지고 사업을 하지? 라고 생각을 계속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업은 내가 먹고 바르는 사업인 거예요. 내가 먹고 바르는 그 제품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 제품에 놀라운 비밀이 있었던 거죠. 그 제품이 어떤 비밀이 있냐면
대한민국 트렌드에서 만약 노화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원인이 규명되고 직접적인 효능을 지닌 혁신적인 제품이 등장되면 이 보조적인 수단 제품들은 단번에 제압을 할 거다. 이 안티에이징 시장의 판도를 크게 바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노화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원인이 규명됐나요? 네.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규명이 어떻게 됐거든요. 근데 그 뉴스킨러들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티에이징 시장의 판도를 저희가 지금 장악했잖아요. 딴 사람들도 지금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지만 저희가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건들 수 없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는 이 라이프젠 테크놀로지와 합병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 뉴스킨이 이 라이프젠 테크놀로지에 있는 이 유전자를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를 쳐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는 아주 많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 생로병사에 저희는 적게 먹으면 더 날씬해지고 이뻐지고 젊어진다라는 걸 상식을 다 알고 있죠. 네. 그런 상식들을 만든 이 연구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라이프젠 테크놀로지에서 그 유전자 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회사에서 뉴스킨과 같이 합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사를 사버린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 에이지락을 세계 특허로 만든 거예요. 이 아녹스라는 이 유전자가 이 노화를 촉진시킨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녹스를 가지고 우리는 차단 물질을 연구해서 국제 공개번호와 국내 그다음에 세계 특허까지 만들어서 저희는 2028년도까지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에이지락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구 결과는요. 과거에 젊었을 때는 이 유년기 유전자가요. 이 파란색, 초록색 불이 많이 떠요. 근데 나이가 들거나 살이 많이 찌면요. 이 빨간색 불이 많이 켜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녹스를 연구하고 에이지락을 투여를 딱 하면요. 이 유년기 유전자로 그대로 92%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에이지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 뒤에서 저희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겠지만 이 얼굴이 처져가지고 팔다줄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화장품으로 올라가는 건 없어요. 그게 이 에이지락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스킨은 끊임없이 저희 사업자들에게 저희 보고 제품을 만들어봐라고 하나요? 아니요. 저희 보고 제품을 연구해봐. 아니 제품을 어떻게 좀 갖다 줘봐. 제품을 너희가 이렇게 택배사처럼 갖다 줘봐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그 제품 이렇게 사재 넣어봐. 사가지고 가게를 차려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뉴스킨에서는 계속 제품을 만들어주고 연구하고 마케팅을 하면서 계속 택배까지 시스템이 다 되는 거예요. 저희는 뭘 하면 되냐면 그 중간 거점에서 마케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는 제품을 계속 주는 거죠. 이게 에이지락이라고요. 지금은 먹으면 젊어져, 바르면 젊어져 너무 익숙해졌지만 2011년도에 에이지락을 얘기했다라면 알까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거짓말 시킨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2011년도부터 저희는 에이지락 갈바닉,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 에이지락 분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에이지락 루미스파, 또 2018년, 19년, 20년도 계속 끊임없는 제품들이 앞으로 쏟아져 나오고 지금 홍삼도 나왔잖아요. 홍삼 정관장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홍삼을 저희가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만들어주면 저희는 유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판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바디바 혹시 쓰시나요? 네. 바디바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30 몇 년 전부터 만들어진 것도 지금 아직까지 입소문을 내서 계속 쓰고 있는 소비자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제품들을 가지고 우리는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 저는요 무조건 해보겠다 했어요. 조교사님 저희가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는 누가 처음엔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었겠어요. 수강사가 왜 이런 걸 하냐고 하고 저는 처음에 미스트 하나 사보라는 소리도 못했어요. 저 사람 무슨 얘기를 할까? 내가 하고 내한테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미스트 사보라는 생각도 처음에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무조건 해봐야 되겠다. 해보고 1년 한번 해보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내가 뭐 해야 되노 얘기하니까 딱 요거 4가지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가지고 있는 제품 갈바닉 사놓고요. 솔직히 고객들도 많이 처방을 났잖아요. 그걸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끄집어내면서 동안방에 합류를 하고 그러면서 제품을 제대로 한번 써보면서 이 고정 고객을 20명에서 한 30명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봐. 그 만들면서 그 소비자들을 만드는 것을 계속 확장시키고 이 시스템에 와서 제대로 배워봐. 뉴스킨이 와서 어떤 건지 한번 제대로 들어와서 배워봐.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배우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듣고 강의 듣고 배우고 이런 걸 저는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품을 막 썼어요. 쓰면서 지금 잘 밑에서 안 보이죠? 잘 보여요. 제가 이렇게 팔자주름과 삼자 이마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러면서 재밌어요? 네, 여기가 피부가 다 밑으로 흘러내렸어요. 흘러내렸는데 지금 제가 흘러내리나요? 아니요. 나빠 보이지 않죠? 네. 이게 에이시락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품을 제대로 갈바닉을 쓰고 180도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인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뭐냐면요. 이때는 제가 사업을 하지 않을 때라 가지고 제가 사진을 한 개밖에 안 찍어놨는데 저희 아들의 면역이 약해서 물사마귀가 나기 시작했어요. 물사마귀가 하나 둘씩 나기 시작하는데 물사마귀가 날 때는 수영장도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엄마의 욕심인지라 수영 끝까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수영장에 보내면서 온몸이 다 물사마귀 덮이고 나중에 얼굴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부과 데려가가지고 이제 연고 있거든요. 연고를 태우는 거.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또 성형외과 가가지고 큐렉 있어요. 그걸로 온몸을 다 끄고 피가 범벅이 되거든요. 아파하다가 도저히 저희 남편이 화내면서 그만하세요 해가지고 제가 데리고 나온 기억이 있어요. 붕대 가봐가지고 그렇게 하고 해도 더 심하게 나기만 나는 거예요. 그때 조련사님이 면역에 좋은 게 G3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G3를 이때부터 한 달 반을 꾸준히 먹이면서 그때 아들이 갑자기 잘 때 엄마 하면서 나왔는데 이게 물사람이 갑자기 막 다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서 이게 불 들러붙어서 이제 못 빼는 거지. 그럼 저희가 샤워시켜서 빼고 이랬거든요. 그때 저희 친정엄마도 야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이 G3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면역에 정말 좋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러고는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막 다이어트를 알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비자들도 다이어트를 하고 그리고 저희 동생이죠. 동생은 갑상선암 유방암 환자거든요. 아주 젊었을 때 첫째를 놓고 나서 둘째를 놓고 나서 갑상선암 유방암을 같이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1년 반쯤 됐을 때 난소에 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청천벽력이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딱 왔어요. 그러니까 5cm 몇 개월마다 계속 팔로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5cm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얘를 찍으면 제가 병원 자료를 갖고 오면 저는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5cm 이하의 그대로 난소 낭족이 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딱 잡았어요. 잡고는 동생은 남편과 함께 백령도로 해병대 군인이라서 백령도로 갔죠. 갈 때 저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학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 대조군, 실험군 얘기해가지고 얘기하면서 단 부작용이 있다 그러거든요. 골에 있는 밀도는 높아지나 부작용은 골절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맞나요? 참 말이 안 맞죠, 그냥. 근데 왜냐면 너무 단단해지기 때문에 넘어지면 확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낙상을 조심시켜라 이런 논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먹는 약이야. 근데 부작용도 많아. 그리고 소화불량, 속쓰림도 심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너무 잘하는지라 지금 저희 집 1대 파트너 사장님 지금 함께 같이 일하고 계시는 김수영 사장님 어머니거든요. 김수영 사장님은 약을 먹이지 않았어요. 약을 안 먹이고 저희 카트리지 분포물러를 먹이기 시작했어요. 먹였는데 2달을 먹였나요? 갑자기 수치가 확 오른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때 저희가 깜짝 놀라서 수영 사장님이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저희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저희는 식품에 대해서 점점 더 놀라운 저희 임상들을 많이 보면서 저희가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면서 무릎이 되게 아팠던 분이 유스펜을 함께 먹으면서 계단을 걷기 시작하고 이렇게 많은 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저는 또 병원의 간호사여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프면 전화 와요. 콜레스테롤 높다. 어떤 약을 먹어야 되나 이렇게 많이 전화 오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많이 전화하는데 지금은 전화 안 와요. 식품 먹으러 할까봐. 근데 과거에는 병원에 있을 때 아주 많이 전화 왔거든요. 이때 걸려든 친구죠. 콜레스테롤 시간이 높단다. 어떡하노? 이러길래 뭐 어디 가서 병원 약 처방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야 내 말 믿어니 콜레스틴이라는 제품 그 홍국살 효소가 있는데 그거 꼭 먹어봐. 2달만 먹고 피검사를 해봐요. 의심이 많은 친구거든요. 먹어도 되나 해서 그래 먹고 내 말 믿고 먹고 한번 피검사를 해봐야겠어요. 근데 딱 엄청나게 수치가 높았거든요. 이거 딱 먹고 피검사를 2달 하라고 하는데 완전히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거의 그 콜레스테롤 매니아거든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계속 2달치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홍국살, 이런 임상을 가지고 저는 완벽하게 뉴스킨 제품에 완전 몰입이 된 거죠. 그래서 와 정말 뉴스킨 제품 멋지네. 화장품 저 얼굴이 바뀌었는데 안 멋지겠나요? 맞아요. 그리고 동생이 그렇게 됐는데 저희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희는 병원의 의사들도 약을 잘 안 먹어요. 저희 간호사들도 약 잘 안 먹거든요. 왜냐하면 약의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기 때문에. 아까 콜레스테린 저 약도요.
지금 콜레스테린 약이요 엄청나게 자주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임상 과정을 2년 짧게 거치고 나와서 부작용의 연구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년 거치고 와서 3년, 4년 약을 먹어보고 한 6년째 부작용이 나오면 단종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콜레스테린 제2의 당뇨병을 유발한다 이런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약도 자꾸 신약이 개발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식품을 계속 얘기하기 시작했죠.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제 소비자를 만들고 제가 소비자를 만들어 보니까 월급이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위에 있는 100만 원이 더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야, 누스킨 사업 같이 해보자. 제품이 좋으니까 같이 해보자 하면서 저는 계속 확장을 시켰던 것 같아요. 시키면서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정말 잘했던 건 이건 것 같아요. 시스템이 누스킨은 저 혼자서 하는 일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저 혼자 개인기가 뛰어나면 저 혼자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거는 팀 사업이고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스킨에는 배움의 도구가 있어. 그게 1년에 한 번 가는 거고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세미나 오는 거고 미팅 매일 오는 건데 그걸 한번 와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에 투자인데도 이 컨벤션에 1년에 한 번 가는데 갔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지금 2017년도인데 2015년도 컨벤션을 가야 되는데 2015년도 컨벤션 가야 되는데 제가 수간호사니까 월요일날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1월 했거든요. 월요일 절대 휴가를 못 낸다는 거지. 근데 가기는 가야 돼. 김수정 사님을 데리고 가야 돼. 근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수정아 너가 있거라. 내가 먼저 갔다 올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간호부에다가 정말 집에 급한 일이 있는데 책임 간호사가 있을 거니까 저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파트너를 버리고 있잖아요. 저 혼자 갔던 기억도 나요. 그렇게 하면서 랠리도 막 번갈아 가면서 제가 먼저 한번 가면 그 다음 월요일 날에는 파트너 그냥 보내고 이렇게 계속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가졌어요. 그리고는 투잡할 때도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랠리는요. 안 빠졌어요. 여기는 가서 왜냐면 제가 랠리에 가서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가서 제가 계속 에너지를 충전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직장 가잖아요. 누스킨 너무 좋아. 근데 직장 가면 현실이에요. 투자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요. 누스킨에 와서는 정말 처음에 뜬구름 같아요. 이게 맞는 일인가 뜬구름 같은 일이거든요. 직장 다 들어가면요. 그렇지 이게 현실인데 내가 무슨 뜬구름 잡고 있는데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그런 갈등들요 진짜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요.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게 이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랠리에 와서 다시 성공자들을 보고 계속 제가 에너지를 충전을 받고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스템에 미팅에 있는 날을 오고 제가 투잡할 때요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아침 미팅이었어요. 도대체 저 아침에 무슨 얘기를 할까? 도대체 저 아침에 눈 감고 다 뭐 하는 IBD가 저는 모르잖아요. 다들 눈 감고 뭐 하고 있는 거지? 제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 나인코아를 제가 해야 될 일은 충실하게 했었죠.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스폰서니까 나중에 상의하면 되는데 1번부터 9번까지 네가 할 일을 매일 충실하게 책 읽고 동영상 보고 제품 보고 미팅에 참여하면서 사업 설명을 하고 신뢰를 쌓고 그다음 콜드를 하고 뭐 계속 SNS를 해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를 계속 저 혼자 이건 제가 투잡 때 정말 지저분하죠. 투잡 때 했던 나이코아 거예요. 지금도 나이코아는 좀 더 정갈하게 바쁘게 돼 있지만 이걸 투잡할 때 제가 보여주는 이유는 엉망진창이거든요. 이 밑에 제가 너무 투잡은 시간이 한계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만 해도 저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 이게 저 혼자 시간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 투잡하면서 하면서 이건 전업에서 제가 이 나이코아를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안 됐던 것들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했었습니다. 하면서 저한테도 시련이 있었겠죠? 하다가 너무 열심히 병원 일도 하고 누스킨도 하고 하면서 뇌수방염에 제가 걸려버린 거예요. 이건 사진 벌써 나오네. 뇌수방염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 헤르페스라고 대상포진을 제가 병원 다닐 때 알았었거든요. 알으면서 그때 수간호사 때 알아가지고 제가 병원을 입원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고 그냥 먹으면서 제가 일을 했었어요. 하면서 약을 14일치를 먹어야 했는데 제가 혼자 10일치를 먹고 끊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균들이 아직 자라고 있는 상황에서 누스킨을 하면서 면역이 떨어지면서 얘들이 뇌를 타고 갔겠죠. 그 뇌수방염에 딱 걸린 거예요. 걸렸을 때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25일 날이에요. 그때 누스킨 월급이 25일, 성모병원 월급이 25일. 그때 성모병원에서 월급이 저한테 수간호사 월급이 혹시 얼마일 것 같아요? 400. 500? 300. 500.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벌어. 저는 니 한 돈 처음 버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이랬던 것 같아요. 수강하사 월급을 한 320에서 400 왔다 갔다 했던 거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25일날 월급이 340 얼마가 들어오고 뉴스킨 월급이 290 얼마가 들어왔어요. 여자 월급은 괜찮지 않나요? 그때 저는 무서워가지고 하늘에서 돈을 많이 벌면 나에게 죄를 주는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5개월째 됐었거든요. 그러면